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와 사망자는 또 증가한 가운데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확산세를 저지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려했던 집단 감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초 감염원은 신천지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에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하루 사이 추가 환자는 또 늘었고 사망자도 더 나왔습니다. 정부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확산세를 저지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5일부터는 중앙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에 머물면서 현장 대응을 직접 이끕니다. 권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는 791명입니다. 국내 확진 환자의 81%를 차지합니다. 대구 경북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두 곳에서만 78%에 가까운 환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가운데 유증상자 검사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25일부터 향후 이틀 동안 확진자가 1,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진단조사가 몰리다 보니까 진단검사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5명으로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로 논란이 됐던 서구보건소 감염예방팀장으로부터 옮은 보건소 직원 4명이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26명과 공중보건의 7명 등 총 33명이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관계자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구 의료진 감염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우려했던 집단 감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북 7곳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와 직원 등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의 어머니가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최초 감염원은 신천지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경북 7곳 미랄 사랑의 집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 등 69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7곳 장애인 시설 확진자 발생이 되어서 어제 7곳군 소재 중증 장애인 시설에 입소자, 종사자, 근로자 등을 전부 검출을 했습니다. 69명을 검출했는데 그중에 21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장염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입소자 A씨가 지난 23일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초 감염원은 A씨와 함께 생활했던 B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씨의 어머니가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B씨는 설을 쇠기 위해 어머니 집에 보름 넘게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천에서도 집단 감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신천지였습니다. 예천의 경락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경락마을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여기에서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원인은 종사자가 시어머니가 확진자인데 시어머니 신천지입니다. 대구에 있는 시어머니인데 이분과 접촉을 해서 확진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과 요양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번지면서 경상북도는 도내 생활시설 546곳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입소자 2만 6천여 명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코로나19의 발단이 신천지로 의심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신천지 교인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번째로 숨진 여성 역시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밝혀졌는데요.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통한 2차 감염 경로 차단이 이번 사태 해결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칠곡 경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 중이던 60대 여성이 24일 오후 숨졌습니다. 하루 전 복부팽만 증상으로 입원한 뒤 폐렴 증세를 보인 이 여성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폐렴 의심하여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하셨고 그 이후에 급성 호흡 부진이 발생하셔서 오늘 새벽 3시하고 4시 사이에 사망하신 거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9번째 사망자인 이 여성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라고 밝혔습니다. 25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977명 중 이 여성을 포함해 절반 이상이 신천지 관련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신천지 교인 명단은 여전히 파악 중입니다. 대구 지역은 주로 신천지 대구 교회 관련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9,300명의 신도 명단을 가지고 자가격리와 검사가 진행 중으로 많은 검체들이 채취되고 있고 신도 중심으로 양성자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명의 사망자 등 모두 1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형이 5일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폐쇄병동인 정신과병동 환자들도 외박과 면회 등 25차례 외부와 접촉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신천지 교인으로 인한 2차 감염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신천지 시설 폐쇄를 명령하면서 모든 신도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침묵하던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신천지 교회. 교인 1000여 명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지금은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교인이 1000명이 넘는다고 지금 완전히 없어요. 한 사람도 안 왔다가도. 경기도 내 신천지 교회는 모두 19곳. 선교센터 등 부속 기관까지 포함하면 신천지 관련 시설이 300여 곳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들 신천지 시설을 앞으로 14일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조치는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라는 행정 목적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 내 모든 신천지 시설엔 도지사 명의로 된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신천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발 더 나가 신천지 측에 모든 신도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통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겁니다. 신천지 측은 25일 새벽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도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 명의로 올린 글에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명단 공개는 신도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도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정보만 받기로 신천지 측과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전국 신천지 신도 수는 21만 5천여 명. 정부는 이들 신도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물론 일반 환자들마저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일 오후 기준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791명. 하지만 이 가운데 4분의 1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쏟아지는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도내병원 3곳을 비우고 병상 마련에 나섰지만 전문 의료진과 장비도 확보하지 못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음압병상은 경북도 내 전체에 겨우 7개. 불어나는 환자들을 감당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의료진들이 문제입니다. 내과 의사가 부족하고 특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힘도 들지만은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심지어 사표를 내려고 한다. 일반 환자들도 갈 길을 잃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용 시설을 만들며 병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일반 입원 환자들은 머물 곳을 찾거나 이동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병원을 떠나는 것을 거부하는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원했던 환자를 다 다른 병원으로 다 전원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도 환자분들이 이제 중환자실 계시니까 환자를 받기 위해서 사실 병실이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한 병상 수에 잇따른 응급실 폐쇄와 의료진 감염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산에 지역 의료 체계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상경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선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시민들끼리도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물결이 SNS에서 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힘내요 대구라는 문구가 적힌 해시태그를 달고 사진을 공유하며 응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역 현장엔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각종 후원 물품을 보냈고 기업과 연예인들도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기관단체에서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와주신 의료진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주민들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이번 달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본인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월세를 받을 수 없었다며 1,300만 원의 수입을 포기한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한 상인이 시장이 폐쇄돼 과일을 못 팔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기꺼이 사겠다는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한 식당은 음식값을 돈 대신 마스크로 받고 이를 기부하는가 하면 세차장에선 생업으로 운전을 하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차량을 살균해주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는 대구 경북과 곳곳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기운을 잃지 말고 힘을 내셔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있는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을 다 감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청결 유지하셔가지고 꼭 이런 사태 서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 대구 시민들 다 힘내세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에서 열린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25일 저녁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대구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경제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특별 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나온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방역망이 뚫린 경남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5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경남 확진 환자는 26명. 지금까지 검사를 진행한 유증상자만 1,700명이 넘습니다. 의사 환자와 자가격리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남 지역의 선별진료소는 모두 20곳. 이곳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의료진 수는 의사 16명을 포함해 모두 72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환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인력이 135명입니다. 135명이 24시간 상주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잇따르는 의료진의 감염입니다. 지난 22일 한마음 창원병원 소속 간호사가 경남 5번째 확진자로 병원이 임시 폐쇄된 데 이어 다음 날인 23일 소속 의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일하다가 자가 격리 중인 의료진도 7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경남도는 도내 공중보건의를 각 지역 선별진료소로 급파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시군에 있는 그 보건진료소에 그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그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파견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인력기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당국과 정부가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늘고 있는 환자와 함께 의료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시작으로 부산의 온천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종교시설 내 집회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부산 지역 5대 종단 지도자들이 종교 행사 자제를 당부하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종교시설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온천교회 앞입니다. 교회는 폐쇄됐고 주변은 적막감이 감돕니다.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온천교회와 관련된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부산 지역 확진자가 51명으로 오전 시간보다 7명 늘면서 온천교회 관련한 확진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쯤부터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우려가 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이나 이쪽에는 우리 이제 아파트에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소독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 뭐 헬스장, 그다음에 그 경로당, 그다음에 북카페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제 좀 모이시는 곳에는 이제 임시 좀 폐쇄를 했습니다. 영남 3대 사찰 중 하나인 범어사로 가봤습니다. 범어사를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교회를 비롯해 성당 등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신도들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들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대응만 하게 되면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뭐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불편함을 좀 감수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지나가면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나 혹은 저희는 종단의 어떤 방침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확진자들 중 일부가 확진 판정 이후에야 신천지 신분인 사실을 밝힌 사례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가 전체의 74%에 달하는 상황. 신천지 측에서 공개한 관련 기관들은 문을 닫았지만 새로운 신자를 포섭하는 문화센터 일부 공간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산 5대 종단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종교시설에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수도권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한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선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인데요. 은평 성모병원에 이어 서울 재활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김포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부천과 김포에서 각각 1명이, 서울에선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김포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풍무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확진자는 증상이 최초 발현되기 전까지 풍무동에서 골드라인을 이용해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직장까지 출퇴근하였으며 배우자와 자녀 1명이 함께 살고 있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부천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0대 여성입니다. 확진자는 배가 아파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최근 외국이나 대구를 방문한 적은 없으며 확진자의 가족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입니다. 서울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는 모두 병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서울재활병원에서 일하는 치료사로 은평구 역촌동에 삽니다. 확진자가 나온 서울재활병원은 일시 폐쇄했으며 확진자 접촉자에 대해선 역학조사 중입니다. 추가 확진자 2명은 은평 성모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입원 환자고 다른 한 명은 입원 환자의 가족입니다. 은평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의료진, 요양보호사, 보호자, 청소 인력 등 2,229명 중에서 밀접 접촉자 12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우선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97건에서 음성이 나왔고 그 결과를 지금 현재 30건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25일 2월 1일 이후에 은평 성모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보건소에 연락해 코로나19 진료 안내를 받으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23일 이후 강원도 내에서는 다행히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주가 추가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신천지 교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춘천과 속초에 각 2명씩, 강릉과 삼척에 각 1명씩 모두 6명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자가격리자는 접촉자를 포함해 모두 454명으로 24일에 비해 9명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이들 모두 1:1 전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 거주 중인 신천지 교인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강원도는 중대본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천지 교인 유증상자 22명 중 20명을 검사했는데 1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거주지와 위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이나 또는 그 춘천보건소 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요청한 것을 그동안 총 소재 확인 6건, 위치정보 5건에서 총 11건에 대해서 한 경우가 있었고요. 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진자 역학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찰은 확진자들에게 제공받은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25일 도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380명으로 전날에 비해 9명이 증가했습니다.
춘천 지역 접촉자는 271명이며 삼척은 하루 전보다 4명이 늘은 53명, 속초는 5명이 늘어 53명, 강릉은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주로 일주일 이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방역당국은 24일과 25일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1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격리 조치가 안 됐던 17일과 18일에 2차 확산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이번 주가 최대 고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복기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이번 주가 다른 한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잘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신천지에 전도활동 등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고 대구 방문자와 유증상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어디를 다녔고 누구를 만났는지 또 어떤 경로를 감염이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역학조사라고 하죠. 실제로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역학조사는 먼저 의심 환자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이와 가족, 직업 등 기본 인적 사항과 열이나 기침 등 증상, 해외 방문 이력 등을 기록합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 간의 본격 조사가 시작됩니다. 대면 조사를 통해 지난 14일 동안 이동 동선을 확인하며 최초 발병 원인을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역학조사에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내역, CCTV를 조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GPS를 이용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카드 거래 내역이나 폐쇄회로에 촬영된 모습이 맞는지, 확진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주요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파악된 주요 이동 경로는 즉각 폐쇄 조치 후 소독 작업을 하고 접촉자들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부터 코로나19 검사까지 상황에 따라 검사를 합니다. 14일 전까지 어디를 다니셨는지 일단 동선이나 접촉자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죠. 파급력 있는 이런 경우는 선 조치하고요. 환경이 넓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접촉자로 분류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개개인별로 접촉자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바로 또 그 부분들을 역학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확진 환자는 다양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48시간 동안 상태를 지켜보고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거쳐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2월 2일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130여 명 수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소 줄었다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나왔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용 마스크 매점 매석이 이어지고 심지어 불안을 악용한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도 판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를 긴급 공수해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는 어떤지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스크요? 예, 마스크가 들어왔는데 1인당 2개씩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네. 한 20개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오시면 없으실 거예요.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 약국. 방역용 마스크를 찾는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구입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손님도 끊이지 않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1인당 2장으로 판매가 제한됩니다. 마스크요? 1인당 2개씩입니다. 2개요? 마스크를 구입한 시민은 그야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25일 이 약국이 확보한 방역용 마스크는 모두 80여 장 한 상자로 20여 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많죠. 어제 저희가 그러니까는 지금 2개씩 이렇게 배급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한 120개인가 들어왔는데 한 1시간 반 만에 다 나갔어요. 전화기를 내려놨잖아요. 1분당 30초마다 울려요. 또 다른 약국에 가봤습니다.
한 시중 약국에 마스크 판매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터가 장착된 방역용 마스크는 모두 품절된 상태로 현재는 이렇게 면 마스크만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약국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달 중순 이후 마스크 공급이 거의 끊겼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방역용 마스크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오고요. 아시는 약사님들은 전화선 뽑아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오셨다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없이 방문이 제한되는 공공장소가 늘어나 당혹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가려고 그러다가 이거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사러 온 거예요.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죠. 그쵸, 웃기는 거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에 각 지자체가 마스크를 긴급 수급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가 도내 약국에 마스크 35만 장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25일 대부분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확진자가 많이 다수 발생한 지역으로 집중이 돼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유통 쪽에서도 그렇게 집중하는 거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해외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생산량의 50%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와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시민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마스크 공급에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시는 확진자를 격리 조치하고 방역을 집중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25일 오전에 있었던 대구시 브리핑 주요 내용 확인해 보시죠. 어제 확진자가 발생한 서구보건소에서 공무원 4명이 추가로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고 수성소방서 만촌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1명과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1명, 북대구 체국에서 근무하는 금융 컨설턴트 1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확진자들은 격리 조치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후 방역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수성구 신매초등학교, 북구 관천중학교 교직원 각 1명, 2명이 도합 2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 중이며 해당 학교는 오늘 중에 폐쇄 후 방역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아마 언론인 여러분께 문자로 저 브리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서구보건소에 근무하는 확진 환자는 2월 20일 신천지 교회에서 보내온 2차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을 받은 우리 대구시는 이 환자에게 오후 4시 59분 자가격리를 권고하였고 문자로 하였고 또 거듭 전화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환자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2월 21일 금요일 아침 출근을 하지 않고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왔고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신천지 교회 교인임을 밝히면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토요일 날 이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하였고 2월 3일 날 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환자가 발생한 이후 서구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직원 4명이 확진 환자로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26명과 공중보건의 7명 등 총 33명이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대구교회 교인은 8,26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찰에 소재를 파악 의뢰한 255명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 후 자가격리를 조치하였습니다. 경상북도도 부족한 의료진 보강과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5일 오전에 있었던 경북도청 브리핑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203병상까지 더 줄이면은 현재 발생한 환자는 오늘까지 다 입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국립병원인 적십자병원인데 영주의 적십자병원 150병상과 상주의 적십자병원 202병상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료원진들이 문제입니다. 내과 의사가 부족하고 특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힘도 들지만은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심지어 사표를 내려고 한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분들에 대한 추가 의료진 추가 확보에 우리 도에서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앞으로 신천지 명단을 질본해서 전국 명단을 요청했는데 그 명단이 오면은 우리 지역도 4,000명이 넘습니다. 현재 추가 명단도 우리가 200명을 더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또 546개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역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 경찰은 지금 현재 소재 추적 수사팀을 222명을 지금 편성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그 받은 명단을 분석을 해가지고 혹시 소재 불명이나 동선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경찰에 응원을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소재 불명 그다음에 동선 파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당정청에서 발표할 때 대구 경북 공세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한을 폐쇄하듯이 그런 폐쇄 조치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자가격리하고 이동 제한하고 이렇게 요청한 사항을 조금 강하게 이야기한 건지 진위를 파악해서 대비하도록 하고 그 야당에서도 충분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우리 지역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뭐 진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내놓기 어렵지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경북도만 보면은 병실이 한 1,20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의료진과 의료진에는 의사와 간호사 이분과 약품 지금 약품이 잘 없는 실정입니다. 시중에도 약이 잘 없고 뭐 이 자체가 약이 없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약이라도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대본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단합해서 잘 극복하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이럴수록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개인 위생 관리를 준수하시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 대구, 경북 있는 분들 힘내십시오.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화이팅합니다.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길에도 잘 마음대로 못 나오고 많이 힘든데요. 대구 분들도 힘 많이 내셔서 잘 극복해서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구가 고향인데요. 모두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구 화이팅!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